이번 문제는 연표 문제가 되겠는데요. 모양은 연표라서 연도 외워야 되나 라고 생각하지만 사건 이름이 있기 때문에 쉽습니다, 여러분. 자, 먼저 첫 번째는 기억 시기에 조선이 청일본과 체결한 조약에 대해서 묻고 있는데요. 기억 시기, 즉 이모군란 뒤에 맺어진 조약을 의미하는 거죠. 자, 이모군란의 결과 조선은 청나라, 일본과 각각 조약을 체결하게 되는데 청나라랑 특히 맺은 조약 기억하기가 많이 힘들겠지만 반드시 꼭 기억하라고 얘기했습니다. 다시 한번 적어볼까요? 조청, 상민, 수륙, 무역, 장정. 자, 무려 10글자씩이나 되지만 두 글자씩 끊어서 차츰차츰 하면 외울 수 있어요, 여러분. 조청, 상민, 수륙, 무역, 장정. 자, 이 조약이 청나라랑 맺은 조약이고요. 참고로 이 조약에서 조선은 청나라에게 본격적으로 정식으로 종주권, 조선의 주인은 청나라다. 이 종주권 인정해줬다라고 얘기했었고요. 그 외에도 조약 이름에서 보면 알겠지만 상민, 상업과 관련된 조약이에요. 실은 이 조약은. 그래서 대부분의 내용은 청나라에게 여러 가지 상업적 교류에 있어서 특권을 제공하는 걸로 구성되어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청나라 군대가 조선 안에서 어느 정도 주둔할 수 있게 해주는데 이때 이 청나라 군대를 이끌었던 사람이 원세계 위안스카이라고 해서 중국 근현대사에서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하는 인물입니다. 만약에 우리 중국사 했으면 좀 더 기억하기 좋았을 텐데 좀 아쉽네요. 자, 그리고 일본하고도 조선이 조약을 맺었는데요. 자, 이 조약 앞에서 했었죠? 제물포 조약. 제물포 조약, 한성 조약하고 안 헷갈리게 잘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이름만 어렵지 내용 자체는 어렵진 않아요. 그래서 요렇게 체크하시면 되겠고요. 이은 시기, 조선을 둘러싼 대외 정세를 지도에 표시하라고 돼 있거든요. 자, 갑신정변 뒤 동학농민운동이 일어나기 전 시기예요. 바로 1880년대 중후반. 요 시기에 조선을 둘러싼 대외 정세를 표시하라는 거고요. 지도에다가 당시 상황을 표시하면 좋겠는데요. 바로 왼쪽에서는 청, 위에서는 러시아, 동쪽으로는 일본, 그리고 남쪽에서 영국이 올라오는 요 상황을 표현하시면 되겠고요, 여러분. 요거는 자기 편한 대로, 이게 여러분 공부하기 좋게 정리하라는 의미에서 만든 거니까 교과서 그림 보시면서 본인에게 어울리게 나름대로 정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청나라가 조선으로 조청상민 수륙 무역장정이라든가 러시아 뭐 베베르 남하정책 이런 키워드들 그리고 영국하면 거문도 사건 일본하면 이제 강화도 조약부터 해서 쭉쭉쭉 조약들 있죠. 경제적 분야로 침략하고 있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청일 갈등하면서 텐진 조약까지 나름대로 여기에 정리를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문제에 적혀 있는 지문은 교과서에 있는 동학농민운동 경문이고요. 자, 이 경문은 우리 수업 시간에 배웠다시피 1차 동학농민운동 과정 속에 있었던 백산, 이 백산의 동학농민군이 모였을 때 전봉준에 의해서 발표됐던 문서입니다. 그래서 내용 해석을 해보시면 문제는 크게 어렵지 않은데요. 자, 우리 여기에서 키워드 몇 개 다시 한번 체크를 해두고 갑시다. 뭐 해석할 것도 없긴 하지만 다시 한번 좀 살펴보면요. 자, 우리가 을을 들어 이에 이르렀음을 전봉준이 동학농민군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정의를 내세워서 봉기에 이르렀음은 지금 우리 동학농민군이 운동을 하려고 이르렀잖아. 그 뜻이 결코 다른 데 있지 않다. 그러니까 정의 이외에 다른 데 있는 게 아니라는 거야. 여기서 동학농민군이 말하는 정의란 무엇인가? 바로 백성을 도탄에서 건지고 백성들이 지금 힘든 상황인데 여기에서 구제한 다음에 국가를 반석 위에 두고자 합니다. 국가를 단단하게 안전하게 보호하고자 함이라는 거야. 자, 요거 동학에 담겨 있는 정신 중에 하나죠. 네 글자로 줄이면 보국안민. 보국안민. 나라를 지키고 백성들을 안정시키겠다라는 거야. 보국안민의 정신이고요. 이걸 달성하기 위해 안으로는 나라 안 상황에서는 타막한 관리의 머리를 베자 탐관오리 같이 낡고 잘못된 것들을 제거하겠다라는 거야. 요거 우리가 반봉건, 반봉건이라고 정리를 했었었죠. 예전에 반봉건이고요. 밖으로는 횡포한 강적의 무리를 쫓아 내몰고자 합니다. 자, 밖에서 아주 못돼 처먹은 난폭한 강력한 애들이 쳐들어와요.
외세를 의미하는 거죠. 이 외세를 내쫓는다고 했으니까 반외세. 요거는 반외세를 의미하는 거다라는 거 쉽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즉, 이 위 내용에서 확인할 수 있는 두 가지 동학농민운동의 특징, 반봉건, 반외세, 요 특징들을 의미를 하는 것이고요. 만약에 집강소 이야기가 나오면, 패전기어간 내용 1조 나오면 반관, 반민, 그런 식으로 해서 각 내용별로 동학의 특징 다시 한번 살펴보시면 되겠고요. 교과서에 보시면 경문 말고 4대 강령이라는 것도 있어요. 역시 백산에서 모였을 때 발표됐던 4가지 동학농민군의 규칙인데요. 여기에서도 반봉건, 반외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내용 같이 한번 살펴보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 내용은 OX네요, 여러분. 조금 내가 애매한 문제들 OX로 다시 한번 내용 정리해 보시라고 만들었는데요. 자, 살펴보면요. 청일전쟁은 갑신정변에 영향을 주었다. 자, 앞에서 문제에서도 있어. 갑신정변하고 관련된 전쟁은 청일이 아니라 청프. 청일전쟁과 관련된 건 동학농민운동하고 관련이 있었죠. 그래서 요거 정답은 X가 되겠고요. 자, 급진개합파는 당호전이란 새로운 화폐 발행을 통해 개혁에 필요한 재정을 마련하려 했다. 자, 급진개합파가 주장했던 건 차관, 돈 빌리는 거였죠. 그러면 이 새로운 화폐 발행을 주장했던 건 온건개합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건 X 보시면 되겠고요. 자, 위정적 사운동은 통상반대운동, 개화반대운동, 개항반대운동 순서로 전개되었다. 맞습니까? 순서가 바뀌었죠? 개항이 먼저고요. 개화가 마지막. 요 두 개가 순서가 바뀌었어요. 그래서 요것도 X. 자, 일본의 특권인 양곡의 무제한 유출을 막기 위해 실시한 방공령 조치는 조선의 식량사정 악화 문제 해결에 성공적인 효과를 가졌다. 맞습니까? 자, 양곡의 무제한 유출. 일본이 강화도 조약 이후에 맺었던 부속 조약, 보너스에서 나왔던 내용이죠. 자,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실제로 규정돼 있던 거 방공령 맞아요. 그것까지 맞는데 문제는 성공이 아니라 실패였죠. 중간에 이게 이제 일본의 사전에 전달이 돼야 됐었는데 방공령 할 거라고 그게 좀 전달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일본이 여기에 항의를 하게 되면서 실패를 해서 오히려 조선 정부에 대한 신뢰감이 낮아지게 되는 반일 감정이 더 세지는 그런 원인이 됐다고 했습니다. X에 해당하고요. 통상개항 반대운동 과정에서 최익현은 오불가소를 통해 외양일체론을 주장하였다. 애초에 운동 이름이 이상하죠, 얘들아? 내가 이건 오탄데 원래 O로 만들려고 한 게 내가 실수로 통상을 넣어버려가지고 결론은 X입니다. 이름 자체가 이상하잖아요. 그치? 운동 이름 자체가. 최익현이 오불가소를 발표했던 외양일체론이 나왔던 운동의 이름은 개항반대 운동이죠, 얘들아. 통상을 지우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요거 내가 위정척사에서 딴 사람들 몰라도 최익현은 기억해야 된다라고 얘기했었죠. 최익현. 오불가소라는 상소를 통해서 외양일체론, 일본과 서양은 한 통속으로 라고 시작하는 그 상소문 제시했습니다. 교과서에 있으니까 꼭 한번 살펴볼 수 있도록 하고요. 자, 영국은 러시아의 남하 정책을 견제하기 위해 거문도 사건을 일으켰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죠. 내가 이거 되게 강조했어요. 영국은 원래 조선의 쥐꼬리만큼도 관심이 없었는데 러시아 때문에 접근하게 된 겁니다. 이게 거문도 사건이고요. 조선은 이 사건을 제대로 진압하지 못해요. 영국을 쫓아내는데 혼자의 힘으로는 실패하게 되면서 청나라의 도움을 받게 됐죠. 당시 조선이 굉장히 힘이 없구나, 국제적으로 파워가 없구나,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는 상징적인 사건이라고 했고요. 자, 일본은 강화도 조약을 통해 최애국대우 치해복권이라는 특권을 획득했다. 맞습니까? 그쵸. 이 두 가지를 얻고 간 건 미국이었죠. 요거 두 개는 미국과 관련된 특권이고요. 일본 강화도 조약에 맞게 바꾸려면 최애국대우 대신에 해안측량권, 그 내용 넣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 내용은 X. 자, 마지막 동학농민운동 세력이 패전개혁안 12개조를 실행하기 위해 설치한 집강소는 반관반민 형태로 운영되었다. 조금 전에 설명했던 거죠? 네, 정답 동그라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OX 퀴즈는 OX 맞추는 것도 중요한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X일 때 뭐가 X인지를 아는 게 중요해요. 요렇게 선생님이 방금 해설 다 해줬으니까 X인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파악하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문제는 김옥균이 저질렀던 갑신정변에서 발표됐던 14개조 정강, 다른 말로는 갑신정강의 내용을 해석하는 건데요. 동학농민운동 같은 경우 패전기어간 12개조가 백성의 머리에서 나오다 보니까 솔직히 내용 자체가 되게 쉬운 반면
갑신정변은 좀 똑똑한 애들이 만든 거잖아요. 그래서 내용 해석이 좀 필요해요. 그래서 강화도 조약이라든가 갑신정강이라든가 얘들아 요런 것들 내용 해석할 줄 알아야 된다라는 거고요. 대표적으로 쌤이 14개조 정강 내세웠는데요. 다시 한번 확인해 봅시다. 학습지에 그대로 있지만 스스로 한번 정리를 해보는 것도 중요하니까요. 자, 보시면요. 청해 잡혀간 흥선대원군을 돌아오게 하며 종래 5탄에 청해 행하던 조공의 허례를 폐지한다. 자, 청나라와 관련된 내용을 담고 있죠. 갑신정변은 이모군란 이후 조청상민 수륙 무역장정이 체결되면서 굉장히 청의 내정 간섭이 심각하던 시기에 나타났던 운동이기 때문에 청나라에게 내정 간섭을 받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거부감이 심합니다. 즉 우리 조선이 자주국, 독립국 합쳐서 자주 독립국으로서 지위를 확실하게 확보하기를 원해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개혁을 진두지휘하려면 청나라 같은 외세의 간섭이 없어야 된다라는 거야. 당시 간섭이 청나라가 제일 심했기 때문에 상징적으로 가에다 내세우는 거고요. 조선이 독립국으로서 떳떳하게 그래서 청나라와 4대 관계라든가 종주권이라든가 이런 거에 이제 사로잡히지 않기를 바랐어요. 그런 내용들이 가에 들어가시면 되겠고요. 제일 쉽죠? 문벌을 폐지하여 인민평등의 권리를 세우고 능력에 따라 관리를 임명한다. 적혀있는 그대로 능력, 실력에 따라 관리를 뽑자. 실력에 따른 인재 등용 요런 거. 그래서 인간은 모두 평등하다. 요런 것들을 담고 있고요. 일부 문제지에서는 과거제 폐지로 해석하기도 한다라는 거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같이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지조법이 나왔어요, 얘들아. 지조법을 개혁하여 관리의 부정을 막고 가난한 백성을 구제하여 국가재정을 넉넉하게 한다. 자, 이거 주의하라고 했죠. 지조법, 토지, 세, 조세제도와 관련된 개혁이에요. 토지세를 중심으로 한 세금제도, 조세제도 개혁을 담고 있는 거 요게 다에 해당하고요. 요걸 통해서 국가재정을 넉넉하게 하는데 이제 돈을 많이 들어왔잖아. 세금을 가져왔잖아. 이거를 재정은 모두 호조에서 관할하게 한다. 즉 호조 중심으로 재정을 한 곳에서 재정 일원화 요 키워드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요게 라에 들어갈 내용이고요. 마지막 의정부에서 명령이나 법령을 반포하겠다는 거야. 왕의 명령에 따라서 다스린다든가 왕이 법을 만든다는 게 아니라 의정부라는 기관에서 만든 법에 의해서 나라를 다스리겠다는 거예요. 입헌군주제 키워드 들어가야겠죠. 그래서 요런 키워드가 담긴 문장으로 정리를 하셔서 해석 내용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얘기하지만 주어 서술어 명확하게 가는 조선이 자주 독립국으로서 지위를 회복하길 바랬다. 혹은 가는 청나라와의 4대 관계를 부정하고 있다. 가는 청나라의 종주권을 더 이상 인정하지 않으려고 했다. 이런 식으로 나는 실력 중심의 인재 등용을 내세우고 있다. 나는 능력 중심으로 관리를 선발하길 바랬다. 이런 식으로 다는 조세제도 개혁을 의미한다. 다는 토지세를 바꾸려고 했다. 이런 식으로 라는 호조 중심으로 재정을 한 곳에서 관리하려 했다. 재정을 이론적으로 관리하려고 했다. 이런 식으로 얘들아 항상 정리 잘 하셔야 돼요. 문장 깔끔하게 쓰는 것도 능력입니다. 여러분 이제 곧 고등학생 되거든요. 미리 연습합시다. 자, 이번엔 진짜 마지막 문제인데요, 여러분. 요거는 진짜 내가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여러분의 문장을 정리하는 그걸 키우려고 일부러 낸 문제거든요. 내용 자체는 어렵지 않은데 여러분이 주어 서술어를 깔끔하게 목적어 해가지고 정리할 수 있는지를 보려는 거예요. 그래서 모범 답안으로 선생님이 답지를 제시하긴 했지만 꼭 그게 완벽한 답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문장은 정리하기 나름이니까 키워드가 들어가게끔만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럼 먼저 인물들의 활약상을 적는 거예요. 업적 적는 거거든요. 자, 대원군, 법전 연결이 되면 뭐가 나와야 될까? 이제 대전회통을 언급하라는 얘기예요. 흥선대원군은 대전회통 편찬을 통해 통치체제를 정비했다라든가 흥선대원군 시기
대전회통이 편찬되었다라든가 이런 식으로 문장 정리해 주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 김홍집, 시찰단 책 나왔어요. 앞에서도 살짝 언급했었죠? 김홍집은 2차 수신사로 다녀오면서 조선책략을 고종에게 바쳤다. 김홍집이 수신사로 다녀오는 길에 조선책략이 전국적으로 유포되었다. 뭐 이런 식으로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박 교수, 통상 개국론자였던 박 교수는 대원군 시기에도 등장을 한 적이 있는데요. 자, 박 교수는 제너럴 셔먼호 사건 때 평양의 관리로서 사건을 해결하였다라든가 제너럴 셔먼호 사건 때 평양 관찰사 박 교수가 사건을 진압했다. 뭐 이런 식으로 문장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개화정책 초기 모습과 관련된 기구들 깔끔한 문장으로 특징, 기능을 서술하라는 건데요. 별기군 쉽죠? 개화정책으로 만들어진 조선의 신식군대다. 일본인 교관을 초청해 훈련받았던 조선의 신식군대다. 이런 식으로 정리해 주시면 되겠고요. 박mon구, 신문, 잡지 등을 편찬한 조선의 출판기구다. 이런 식으로 만들어 주시면 되겠어요. 혹은 조선 최초의 신문 한성순보를 발행했던 편찬기구다. 이런 식으로 조선의 개화정책 소식을 알리는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적으셔도 되고요. 전환국, 주의하라고 했죠? 전환, 화폐 단위라고 했습니다. 조선의 화폐를 발행하는 기구다. 조선의 돈을 만들어내는 기구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기기창, 무기랑 관련된 곳이라고 했죠? 조선의 새로운 무기를 만드는 무기공장이다. 개화정책으로 설립된 무기공장이다. 이런 식으로 적으시면 되겠고요. 보빙사, 시찰단 중에 하나였죠. 미국으로 파견된 시찰단이다. 미국과 조약 체결 후 미국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 파견됐던 무리이다. 이런 식으로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통미기무함은 조선 개화 정책을 총괄했던 가장 위에서 진두지휘했던 기구이다. 마지막 조사시찰단 수신사랑 구분해서 적으시는 게 중요해요. 일본에 파견된 시찰단인데 암행어사 형식으로 파견되었다라든가 수신사 다음으로 일본에 파견됐던 시찰단이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조사 시찰단은 일본에 파견됐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수신사랑 비교된다라는 문구를 좀 같이 적어주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내용 정리하시면 되겠네요. 정리해보니까 아무래도 30분은 무리인 것 같아요. 시간 많이 오버돼서 혹시 영상 다 본 친구들에게는 미안하다는 말을 전하고 싶고요. 나는 근데 이게 영상을 이제 골라서 볼 거라는 가정하에 만들어서 오늘은 조금 시간 넘더라도 여러분한테 정확하게 해설해 주는 게 더 좋잖아요. 그죠? 좀 길어졌으니까 양해 부탁합니다. 혹시 영상 보시고도 궁금사항 있으면 얼마든지 질문하셔도 되고요. 영상이 길고 여러분 문제 직접 푸느라 바빴을 테니까 오늘 네이버 폰 과제는 이름과 반 번호만 적을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을게요. 그래서 네이버 폰 과제 시간 지켜서 꼭 제출 부탁합니다. 그리고 영상이 길기 때문에 3학년 4반 학생들은 실은 월, 화요일 이틀간 수업이 둘 다 있는데 반절반절 잘라서 올릴 수 있도록 할게요. 그럼 오늘 영상 보시느라 수고 많았고요. 좋은 성적 거두시길 바랍니다. 모두들 화이팅!